안녕하세요. 마취 성형외과 서유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입니다. 오늘 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저한테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수술을 하다 보면은 코 성형도 약간 유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SNS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후차도 좀 큰 코를 좀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코, 전후차가 좀 큰 코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련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려한 코로 가다가 지금은 약간 꺾이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무보형물 코 성형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아예 보형물로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제거 상담이 요즘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보형물 없이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제거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냥 사진 보면서 좀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좀 큰 산을 한번 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보형물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L자 보형물이었잖아요. 이런 L자 보형물. 이게 이제 코끝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코끝에 여기 얘가 오죠? 예, 여기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너무 얇아져서 이제 뭐 연골이 비친다든지 보형물이 비친다든지 코끝이 너무 빨개지고, 그게 이제 더 지나면은 이제 뚫고 나오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심심치 않게 봤잖아요. 많이 봤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사진 케이스처럼 코가 이제 우리 텐트 친다고 그러잖아요. 텐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L자 보형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이용해 가지고 코를 새로 만드는 케이스가 되고. 그러면은 보형물이 안 들어간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코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코끝은 자가 연골로 만들고 이 새로 만들어진 코끝과 이제 콧대 사이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형물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쵸. 네. 여기는 자가용을 사용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콧대 보형물을 너무 높게 넣어가지고 이게 아바타 같아 보이거나 라인이 부자연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거나.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아바타, 인면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코끝보다 콧대를 너무 많이 높여버리니까 코끝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유형이 뭐냐면 코 수술을 했어요. 코끝이 떨어지네? 이거 수술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또 늑연골 이용해서 코끝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또 코끝이 떨어져요. 그럼 뭐 또 AS도 받으시고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콧대를 너무 많이 높여서 코끝이 못 쫓아오는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높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라인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낮추거나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빼고 라인을 차라리 그냥 콧대를 낮춰주세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고요. 이분은 콧대를 그럼 낮추신 거네? 이 보형물 뺐어요. 아예 빼신 거구나. 빼고 이제 코끝만 새로 만들어. 원래 콧대가 높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코끝 왜 내신 거야? 예, 이제 옛날 패턴이지. 옛날 패턴 맞아. 옛날 패턴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코도 너무 길어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이 너무 이렇게 비치거나 또는 이제 보형물이 휘어버렸죠.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재수술을 많이 하셨었고.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그쵸. 이제 왜냐하면 방 자체가 이미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보형물이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또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팁을 했는지 일단 의향이 있나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뭐 요즘 뭐 3D 프린터를 이용한 뭐 맞춤형 보형물도 있지만 사실 그거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왜 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수술이 잘못된 경우도 많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비대칭 때문에 우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보형물이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수술할 때 아시지만은 딱 보형물이 이 콧대 쪽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미 방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휘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형물을 좀 다시 조작을 하고, 이제 위쪽은 고정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형물 끝부분에다가 실을 넣어서 이제 이 미간 쪽으로 실을 빼요. 유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시켜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뭐 피막이 생길 때까지 실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 캡슐은 완전히 다 제거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피막 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제거를 하면 방이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로 교정할지에 따라서 이제 피막 제거나 피막을 그냥 완전히 제거가 아니라 그냥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 방이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터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수술을 합니다.